최근 1, 2개월 전에 태국 인터넷 상에서 맹렬하게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일어났었죠. 뭐 태국 총리까지 나섰다고 하던데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룬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댓글창에서 서로 너무나도 박터지게 싸우고 있더군요. 그런 댓글들 보고 있으면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런 논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를 지금은 별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이 사태에 대해서 나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영상에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한국 여행 금지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줄었는지 업무적으로 태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보는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체감하기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태국인들의 한국 관광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매일같이 태국 단체 관광객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11월 달에 들어서서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보통 여름에는 잘 오지 않고 봄이나 늦가을, 겨울처럼 평균 기온이 태국보다 낮은 시기에 한국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보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는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태국 인터넷 상에서 반한 감정이 한창 들끓었던 10월 말 11월 초 무렵에 태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담당자로부터 그런 갑작스러운 감소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태국인 관광객들은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태국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감소 추세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태국 온라인에서의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업계에서 그 영향을 실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온라인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에 가득 찬 여론이 주를 이루는데 그게 여론의 전부는 아니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 다만 이 사태의 시작이 대략 10월 말 11월 초 정도였으니 11월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의를 해보니 아직 11월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11월에 본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완성하기 전에 11월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 추가해서 집어넣고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업로드 완료 시점 전에 11월 통계가 나와서 업데이트합니다. 일단 11월 한국 입국 태국인 관광객은 전월 대비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소 추세는 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작년 10월, 11월 통계를 보니까 그때 역시 태국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11월에는 태국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러이크라통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최근 10년간 10월, 11월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2017년 제외하고 태국인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이 모두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위 올해 초 통계도 보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함께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번 11월 태국인 관광객 감소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 여행 금지 운동, 불매 운동의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일부 그런 이유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관련 업계에서 두드러지게 실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태국에 가보셨다면 다 알겠지만 보통 태국에서는 태국어를 연습하고 싶어서 태국어로 말을 걸어도 영어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콕이나 푸켓 등 잘 알려진 관광지라면 그런 경향이 매우 심하죠. 그러나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 오는 태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경향이 덜한 편입니다. 물론 일부 태국인들은 태국에서처럼 영어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통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태국어를 써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태국어를 하는 저를 보면서 태국인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를 써도 나를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중국어를 써도 나를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태국인들만 저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태국 꼬마애는 나를 보고 한테 혼혈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태국에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한국인이 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태국인들에게는 아직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태국에서 태국인들이 자꾸 대답을 영어로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어느 태국 유튜버 또한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유튜버도 태국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백인인데 태국어를 구사하면 태국인들이 혼혈이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이런 태국인들의 행동에서 모국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일부 태국인 관광객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태국인도 있었고 제가 지나가다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이 쓰는 영어는 태국식 영어 발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립, 손, 법, 전산, 프로모션, 이렇게 태국식으로 발음한 영어 단어들은 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태국인들 중에서는 정확한 미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태국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중국식 영어도 상당히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식 영어가 태국인들과의 소통에서 잘 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그들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태국인이 조선족 직원과 중국어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한국에 온 태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특징을 분석해 봤는데, 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물어본 질문 315개를 추출해서 어떤 상품과 어떤 시설을 가장 많이 찾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태국인 관광객들만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원형 차트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4가지만 표시했는데, 차트 안에 브랜드 이름이 없는 이유는 가장 많이 찾는 4개 항목이 전부 다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나가는 길이 어딘지, 그 다음 3위는 어떤 할인 상품이 있는지, 어떤 제품이 가장 싼지, 할인 쿠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할인과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그 다음 4위는 카페가 어디 있는지 였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통계도 나올 건데 그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외국인 문의사항 중에서 1등 항목은 전부 브랜드 이름입니다. 하지만 태국인 관광객들의 1위 항목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2위는 나가는 길입니다. 3등인 할인에 대해서 문의하는 비중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꽤 높았습니다. 이렇게 쇼핑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직은 태국인들의 구매력이 한국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한국에 놀러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태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은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출에 있어서 큰 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외국인 통계를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무튼 5위부터는 태국인 통계에서도 제품 카테고리나 브랜드 이름이 나옵니다.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가방이었고,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는 라네즈였습니다. 가방은 칼린이나 여행용 캐리어까지 가방으로 포함시킨다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면세품의 경우 브랜드마다 제품 수령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태국인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라네즈, 리쥬란, 정샘물, 설화수, 3C 등의 화장품 브랜드가 태국인들에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뒤에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찾지 않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 주력 상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 3C는 아시아권에서 온 외국인들은 거의 다 3C라고 부르던데, 왜냐하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다 약간의 성조 억양 차이는 있지만 다 3이라는 발음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만 저 브랜드를 3C라고 부르더군요. 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 브랜드 명칭이 3C가 맞는지 아니면 3C가 맞는지 아시는 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명품 매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태국인들도 명품을 사러 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인만큼은 아니지만 구매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의 명품 수요가 싱가포르를 앞질렀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겠지. 아마 그렇게 명품 구매를 하는 태국인들은 혹시 멤버십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고객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통계로 돌아와서 문의사항의 0.6%를 차지하는 고객 안내 데스크에서 멤버십 가입이나 업그레이드, 기타 각종 특
숙전 등을 문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태국인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는 고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외국인들은 저것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태국인들 중에서는 수백만 원어치 이상 구매해서 멤버십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 태국인 고객에게 멤버십 업그레이드로 인한 특혜를 태국어로 설명해 준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손들이 태국인들 중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에 비하면요. 향후 태국의 경제력과 구매력이 향상되어 큰 손에 해당되는 태국인들이 많아지면 중요한 고객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다음으로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문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의 질문 303개를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 1위가 템버린즈 27.7%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습니다. 2위가 고객 안내 데스크 6.6%, 3위는 아이돌 굿즈 혹은 아이돌 동영상 사진 전시회 관련 문의가 4.0%, 그리고 4위 화장실이 3.6%였는데 다소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은 아이돌 관련 문의는 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많이 할 줄 알았으나 일본인이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의 중년 여성 비율이 높더군요. 태국에서 본 K-팝 아이돌 팬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안내 데스크를 찾는 비율도 태국인 관광객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장실 찾는 비율도 태국인보다 2배 정도 낮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많이 문의했던 할인에 대한 질문도 일본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의사항은 시계였는데 시계를 찾은 일본인들 중 절반은 롤렉스를 지목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인들은 에르메스, 로에베, 미샤 등의 브랜드에 흥미를 보였고 에뛰드 같은 경우 태국인들만 찾는 줄 알았는데 일본인 관광객들도 소수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인 관광객들의 질문은 1020개를 추출해서 분석했는데 태국인, 일본인보다 표본수가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젠틀몬스터였고 6.5%의 비율이었습니다. 그 다음 2위는 화장실로 5.9%, 3위 MLB 5.8%, 4위 고객 안내 데스크 3.6%, 5위 3C 3.3%, 6위 정관장 2.6%, 공동 7위 정샘물 롱샴 헬레나 2.5%, 8위 템버린즈 2.4%, 9위 디올 2.0%, 10위 한국 화장품 1.9% 순이었습니다. 태국인, 일본인 모두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이웨어 브랜드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또한 태국인, 일본인 상위권 순위에 없었던 정관장이 상위권에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태국인들도 제비집 같은 것도 즐겨 먹고 각종 쌈은, 프라이 등 건강식품에 꽤 관심은 많은 편인데 왜 태국인 순위에서 정관장이 잡히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정관장 매장에 물어보니까 태국인이 오긴 온다고 합니다. 중국인만큼은 아니지만 정관장은 최근에 방콕 센터 안에서 팔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다시 중국인 통계로 돌아오면 중국인, 일본인 모두 고객 데스크 찾는 비율이 태국인 관광객보다 높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보다 장기 방문객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죠. 화장실은 태국인 관광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도 중국인 고객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많이 가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중국인들의 구매 양상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삽니다. 그들은 쇼핑백 다발을 손 한가득 들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데 곳곳에 캐리어를 열고 어떻게든 구매한 상품을 좁은 공간 속에 눌러서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도대체 중국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길래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싹쓸이를 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향후 태국인들도 한국에서 저렇게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하며 쇼핑하는 큰손이 될 날이 올까요?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고객 질문 1027개를 추출해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고객 안내 데스크로 11.0%였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식당 6.2%, 3위 선글라스 5.7%, 4위 화장실 5.6%, 5위 젠틀몬스터 3.7%, 6위 정관장 3.2%, 7위 카페 2.3%, 8위 주류 2.1%, 9위 프라다 1.9%, 그리고 10위 라운지 1.7% 순이었습니다. 고객 데스크가 1위라는 점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이겠죠. 앞서 보여드린 외국인 데이터와 대조되는 압도적 1위입니다. 식당이 2위라는 점 또한 차이점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보다 더 오래 머무르다가 간다는 것이겠죠. 상품 카테고리에서는 선글라스 그리고 브랜드에서는 젠틀몬스터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상위권 목록에 젠틀몬스터와 정관장이 있다는 점은 중국 관광객
관광객들과 비슷하네요. 외국인 상위권 목록에 없었던 주류가 8위에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찾지 않는 라운지도 순위에 있네요. 한국인 중에서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이겠죠. 외국인 순위 상위권에 항상 있었던 한국 화장품은 정작 한국 사람들은 별로 구매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왜 이렇게 많이 찾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10위권에는 없었지만 술이 아닌 담배가 1.4%로 대략 한국인의 주류와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의 무늬 패턴이 중국인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비율도 그렇고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나 정관장도 그렇고. 태국인 통계는 여기서는 비슷한 대상을 딱히 찾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베트남 관광객 문의 통계를 내보면 왠지 태국인 관광객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의 통계를 완전히 다 정리해보진 않았지만 화장실 문의 비율을 내보니까 무려 18%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인의 2배가 넘죠. 그게 베트남인 관광객 문의 항목 1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인의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 관광객과 비교했을 때 쇼핑 패턴의 공통점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